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관계 한번 보시면요. 일진전기 주식회사라고 해서 전자기기 부품이나 변압기, 케이블 여러 가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였는데요. 한번 사업부를 보시면은 하나의 사업부가 한 공장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제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공장도 뭐 수원, 홍성, 안산 여러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부가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특정 사업부가 경영상 어려워져서 그곳을 폐지하면서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하게 됐던 사건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면은 통신사업부가 어려워지니까 신규 채용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회사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데 좀 수용할 의견이 있겠냐, 수용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노사협의회에 속한 사실 노조 간부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노조가 수용을 거부하니까 안산반월공장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그때 56명이 있었는데요. 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4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겠죠. 합의해서 종료가 잘 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22명 어떻게 할 거냐? 노사협의회 개최를 했는데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를 하고요. 회사는 이 22명 중에 혹시 다른 사업부에 가서 일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를 요런 조건으로 살펴보고 그중에 7명은 다른 사업부로 전배를 이제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명 남았습니까, 여러분? 15명 남았죠? 희망퇴직도 신청 안 하고 전배도 되지 않은 근로자들 15명에 대해서는 이제 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처음으로 좀 문제가 됐었냐면요. 여러분, 우리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24조 각항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걸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미 해고 회피 노력을 좀 충분하게 안 했다거나 해고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주장할 만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야. 우리 회사가 한 거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24조 적용되지 않아 라는 주장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쟁점 한번 보시면은 회사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 그 해고를 혹시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통상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은 일부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게 마치 전체 사업을 폐지하는 거랑 같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죠.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됐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법리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시면요.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거기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그게 경영상 해고로는 요건을 못 갖췄지만 혹시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그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게 마치 전체 폐지와 같다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폐지는 원래는 뭐예요? 일부 폐지죠. 근데 언제 일부 폐지가 전체 폐지가 되겠어요? 우리 각 사업부가 그냥 각각 사업부제 조직처럼 알아서 돌아갔어. 여기 제품도 서로 다른 거 만들어서 이 사업부 근로자가 여기로 올 일도 없고 여기 이제 재무회계 이런 것도 섞어 쓰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부가 각각의 작은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사업부 폐지하는 거 마치 회사 하나를 폐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쵸? 인적, 물적,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가 명백하게 별도로 운영이 돼서 뭐처럼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 별도의 사업체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 부문이랑 다른 사업 부문이랑 업무살 성질이 달라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배가 불가능할 정도로의 호환성이 없는지 여러 사정을 종고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물조, 재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종합해서 우리는 뭘 판단한다? 일부 사업 폐지가 전체 폐지로 볼 수 있는지. 그럼 일부 사업 폐지가 전체 폐지로 볼 수 있으려면 뭐예요? 그건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통상해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 일부 폐지가 마치 전체 폐지와 같아요라는 건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이때 사업체를 폐업한다. 마치 일부 폐지가 폐업과 같아서 폐업하는 걸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는 위장 폐업이 아니라면 보다 기업 경영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하게 종료되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사가 주장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각 사업부는 제품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다? 경영을 누가 총괄합니까? 그쵸. 본사가 경영을 총괄합니다. 각각의 회사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각각의 사업부마다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정 권한은 있겠지만 경영 총괄은 누구다? 그 주체가 본사였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영업 조직이 아니라 영업도 그냥 본사에서 여기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거 각각 알아서 팔아주는 거죠. 그리고 장소는 분산이 돼 있죠. 장소는 분산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부를 흡수했을 때 여기 공장 있던 거 굳이 이전하기 힘드니까 유지하려는 거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장소적으로 분산시키고 사업부제로 운영하고 이랬던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회계가 독립되어 있는지는 뭐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재무제표가 뭐예요? 바로 그 객관적인 자료죠. 근데 재무제표, 이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독립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RP 내부 이제 시스템에서는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거는 회계의 편의. 이때 회계의 편의는 뭐겠어요? 우리가 사업부가 4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 영업이, 여긴 적자, 여긴 흑자. 이런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거지 외부에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뭐다? 하나로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독립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별도의 재무조직을 잇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인사권. 사업부가 우리 몇 명 채용 필요해. 알아서 채용하고요. 알아서 인사제도 운영하고 그랬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예요?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면은 이때 특히 전기사업부, 통신사업부는 제조공정이 굉장히 유사해서요. 통신사업부에 소속했던 근로자는 단기간의 직무 교육을 거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전선사업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쭉 종합해보면 어때요? 인적, 물적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호환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죠. 그러면 인물조 제외, 호환성 다 인정되지 않으니 뭐예요 여기는?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게 전체 사업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죠. 그러니까 통상해고가 아니라 이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경영상 해고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원심에서는 기존에 여기 별개의 사업체야. 그러니까 통상해고야 라고 봤던 판결에 오해가, 심리에 오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판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